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1월 31일 미국 상원에서 열린 소셜미디어 관련 청문회에서 메타, 트위터, 틱톡, 디스코드 등 SNS 기업 대표들이 나와서 4시간이 넘는 신문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31일 상원 청문회에서 아동 성착취, 자살 등 SNS의 유해성을 담은 큰 청문회가 열렸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코 마크 저크버그였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플랫폼으로 희생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희생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문매를 맞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거를 지켜보는 여기 트위터 CEO, 틱톡 CEO, 틱톡 CEO는 무서워서 지금 뒤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분위기가 살벌했는데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던 분은 공화당 미국 상원 의원인 조시 할리라는 분입니다. 굉장한 독설가로 유명하고요. 마크 저크버그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대화를 이어가 보면요. 조시가 당신은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죽은 가족들을 갖고 있다. 이 모든 희생자는 바로 너 책임이라는 거죠. 이걸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조치한 적 있느냐? 마크가 조금은 억울하겠죠. 다 같은 책임인데 이제 완전 혼자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용하쇼.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 끊어버립니다. 당신 여기 희생자들에게 보상한 적 있어? 이 질문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마크 저크버그가 I'm sorry 이럽니다. 그래서 조시가 보상한 적 있느냐고 물었잖소. 여기 뒤에 있는 소녀들을 보시오. 그러니까 저크버그가 그걸 조금 믿기 어려운데요. 왜 안 돼? 왜 당신 플랫폼이 한 짓으로 저들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반말을 하진 않았지만, 영어는 다 반말이긴 하죠. 근데 이런 뉘앙스로 정말 날카롭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상담 서비스를 하든 보상을 해서 수습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저크버그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임무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툴을 만들고 관리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또 딱 끊어버립니다. 조 씨가 뻔한 소리 하지 말고 보상할 거요, 말 거요?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크버그가 상원의원님, 제 직업이 유해한 컨텐츠를 찾아내는 툴을 개발해서 부모님들에게 권한을 주는 막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요. 이 조 씨가 중간중간에 뭐 추임새를 넣듯이 조롱에 가까운 얘기를 합니다. To make money. 너 돈 벌려고 그러지? To make money. 이렇게. 참, 아무리 이분이 이제 잘못을 했죠. 대표니까 책임은 져야 되고, 이건 마땅한데, 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이분 뒤에서 보시겠지만 쇼맨십도 엄청나고요. 말을 너무 잘하고 선동도 잘합니다. 정치인은 참 말도 잘하고 쇼맨십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 뒤에서 한번 하이라이트 부분 영상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 돈 벌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조 씨가 또 딱 잘라버리면서 그래서 당신 한 명의 직원도 안 잘랐고 단 한 명의 피해자에게도 보상도 안 하시겠다. 완전 단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저커버그의 말을 또 자르고 여기 수많은 희생자들 나와 있는데 사과했어? 아까 물어본 거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크버그가 말문이 막힙니다. 이러면서 버벅이니까 지금 당장 하실래요? 당신 지금 국제적인 TV쇼에 나가 있는 거요. 실제로 CNBC, 팍스, BBC, 뭐 세계적인 TV 정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제품으로 희생당한 이들에게 사과하쇼. 당신 것 때문에 죽었잖소. 사진 좀 보여줍시다. 그림 만들어 봅시다. 하니까 갑자기 주위에서 박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세를 업었겠죠. 기세를 등에 업고 이 선량한 사람들 굿피플에게 사과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하니까 마크 저크버그가 완전 분위기가 완전 뭐 돌을 던진 분위기여서 일어서서 이제 뒤돌아서 아까 처음 봤던 사과를 하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느낌적인 느낌만 보시기 위해서 한번 영상 보실 텐데요. 구글 자동 해석이라 조금 엉망일 수는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elp keep people safe. Are you going to compensate them? Senator, our job and what we take seriously is making sure that we build industry-leading tools to find harmful To make content, money. take it off the services, To make money. and to build tools that empower parents. So you and didn't help take any working- action. You didn't That's take not any true, action. You Senator. didn't fire anybody. You haven't not true. compensated a That's single not- victim. that's Let not me what I ask you said. this. Let me ask you this. There's families of victims here today. Have you apologized to the victims? I- Would you like to do so now? Well, They're here. You're on national television. Would you like now to apologize to the victims who have been harmed by your product? Show them the pictures. Would you like to apologize for what you've done to these good people?
나죠. 그리고 아까 옆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대화를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조 씨가 완전히 기고만장해졌겠죠. 왜 당신 회사는 고소당하지 않는 거요? 이거를 왜 마크 저커버그에게 물어본 모르겠지만 고소당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방패 뒤에 숨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소? 개인적으로 보상하지 않겠소? 당신 돈 쓰라는 거죠. 상원 의원님, 저는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또 딱 자릅니다. 개인적으로 보상할 테요. 그러니까 저크버그가 저와 제 회사의 임무는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고 있고요. 조 씨가 또 조롱조로 얘기합니다. 안 하겠다는 거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AI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조 씨가 딱 끊고요. Nonsense. 말도 안 된다. 당신 제품이 사람을 죽였잖아. 너가 죽였잖아. 당신 돈으로 보상할 거요. 너 부자잖아. You billionaire잖아. 이런 식으로 정말 무섭게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조씨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얄밉게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 마크 저크버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질문이요?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소? 대답하시오. Yes or no. 당신 뒤에 앉은 사람들에게 yes or no 이렇게 콱콱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크는 제 임무는 또 자기 얘기하니까 조씨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또 혼잣말을 계속합니다. 제 임무는 또 얘기하니까 조 씨가 결국 당신 임무는 당신 뒤에 앉은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거요. 저 사람들로부터 떼돈 벌었지 않소? 아무것도 안 하고 입 털 거요. 반드시 해야 될 거요. 반드시. 마치 뭐 공포 영화나 뭐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 그런 저주로 이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뒤에서 정리를 해보고요. 잠깐만 트위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셨던 분 있죠? 머스크가 CEO가 아닙니다. 그분은 23년 6월에 워낙 큰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이제 CEO에선 나갔고 의장직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광고계의 베테랑 린다 야카리로라는 여자분을 이제 23년 6월에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이제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부분 딱 한 장만 보시겠습니다. 이 린다와 이제 덜빈이라는 의장 체어맨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메타랑 분위기가 180도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티키타카가 좋더라고요. 이제 뭐 마이크를 뭐 좀 더 가까이 하라는 등 의자를 빼안겠다는 등 의장이랑 뭐 좀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잘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 멘트가 이제 저를 초청해 주신 더반 의장님, 그램 고위 회원님, 그리고 존경받는 위원회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서비스 멘트를 날려주고 굉장히 능숙합니다. 정말 베테랑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한 얘기인데요. 엄마로서 이건 긴급하고 개인적인 일처럼 여깁니다. 엄마라는 감정적인 단어를 써서 이 위원회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이어가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것도 중략하고요. 여차하면 우리 애매하면 이상한 거 다 컨텐츠 지워버리고 있고 작년에만 계정 1240만 개를 삭제했습니다. 이거는 22년보다 230만 개 더 삭제한 겁니다. 뭐 예전에 트럼프 계정도 삭제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경찰의 딸로서 엄격히 이들을 처단할 것이다. 아버지가 경찰이었나 봅니다. 이런 경찰의 딸, 뭐 엄마 이런 식으로 약간 감정적으로 부드럽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의장이요. 사실 사회자이기 때문에 편파 판정이나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거의 말미했던 얘기인데요. 트위터는 X는 청소년 안전 기준을 가진 최초의 소셜 미디어로 알고 있다. 이러면서 7명의 위원들에게 질문을 받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칭찬이잖아요. 최초의 안전 기준을 가진 소셜 미디어인데 질문 받겠다 하면 위원들이 공격을 글쎄요. 그렇게까지 세게 할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린다는 이때가 기회인 거죠. 영광스럽습니다. It's our honor입니다. 체어맨님.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또 마지막 말미에 가서 의장이 이 린다한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좋은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어. My friends, thank you 하면서 끝납니다. 내 친구랍니다. 내 친구 고맙소. 야, 이렇게까지 메타와 상반된 분위기를 갖고 이제 인터뷰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 태도로 본 일단 메타와 X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일단 메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페이스북, 인스타 합치면요. 거의 20억 명에 가까운 사람을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공룡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 메타는 예전에 괘씸죄가 있었죠. 2019년에 리브라 사건으로 화폐를 만들어 본다고 했다가 그때는 제 기억에 최소 2번 이상 청문회를 해서요.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미국 정부의 공격을 받고 결국은 포기를 했었잖아요. 그때의 괘씸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전과 데자뷰 현상을 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결국 메타나 인스타나 뭐 스레드 SNS 플랫폼 새로 만들었잖아요. 요런 것들은 결국 코인 결제 시스템에 이제 나중에는 도입을 할 겁니다. 뭐 이건 X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X보단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치고 나갔다가 크게 얻어맞은 이후로 코인 관련 결제는 트위터가 좀 더 앞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나중에 플랫폼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엄청 혼났기 때문에 1월 31일 아동보호, 인력 중원, 정책 마련 등에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성과도 좋고 AI도 투입하고 최근에 메타 뭐 자사주 매입도 한다고 하고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요게 좀 발목을 잡으면서 조금은 성장을 이제 방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효율적인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위터보다요. 비록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리고 트위터 X를 한번 보면요. 저는 사실 뭐 메타나 트위터나 거기서 거기라 보지만 음, 부모님들에게는 안전한 SNS의 이미지를 굳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청문회는요. 뭐 의장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실제로 행동도 메타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그래서 이 안전한 이미지 이거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광고를 뭐 수억을 들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미지를 얻었다. 그래서 머스크의 기획만 없다면 린다는 정말 잘하고 그러니까 잘 바꾼 것 같아요. 머스크가 아까 그 자리에 나왔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워낙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기획만 없다면은 제가 볼 땐 결제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도 나중에 다른 어떤 SNS 플랫폼보다 굳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를 예상해 보면 왜 이렇게 머스크가 기행을 안 할까? 요새 잠잠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지금 뭐 트위터 결제한다고 하고 달나라에 로켓 쏜다고 하고 뉴럴링크에 뭐 사람 머리에 칩 심었잖아요. 그럼 칩을 멍멍이에 투입한다고 하고 예전 같으면 뭐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자제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생각보다 자제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비트코인 자체도 예전과 다르게 이제 제도권 자산 ETF로 편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자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거 정말 주가 조작이 됩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레벨도 뭐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국가 수장들이 줄을 서서 만나려고 합니다. 머스크의 레벨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어느 나라만 가더라도 다 우리나라에 테슬라 공장 지어주세요. 우리나라도 줄 섰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레벨도 올라갔고, 이 비트코인의 레벨도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자제를 할 거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머스크의 X 떠나간 광고주들에게 아동 보호 노력할 테니까 광고주들 제발 돌아오세요라고 린다가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광고를 좀 실어주세요. 우리 아까 보셨지 않느냐? 항상 노력하겠다. X로 돌아와 달라. 왜냐하면 머스크가 광고주들 향해서 어, 뭐 반유대주의 하면서 다 떠나버리니까 막 정말 심한 욕을 해버렸잖아요. 공개석상에서. 그러니까 린다가 지금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의 여세를 몰아서 그 이후에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뭐 메타, 스냅챗, 틱톡 등등 이제 다들 혼난 와중에도 그래도 뭐 트위터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요. 결국 중앙화의 반발로 중앙화 규제도 많고 효율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갈수록 돈 투입한 거에 대비 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고 결국은 Decentralized Social 웹3의 세계가 올 거다. 그래서 D속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개념은 22년 7월 달에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큰 논문으로 하나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소울바운드 토큰을 제시했던 이더리움 창시자. 탈중앙화 사회가 올 건데 웹3의 영혼을 찾아서 참 논문 제목도 재밌죠. 영혼을 찾아서라는 논문을 통해서 웹3의 결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뭐 소울바운드 토큰이란 걸 제시합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SBT, 소울바운드 토큰이란 게요. 특정 지갑의 소유자 신원 정보를 담고 있는 전송 불가능한 토큰. 더 쉽게 얘기할게요. 주민등록증이요. 내 지갑에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웹3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지갑 주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로는 웹3의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거기에 박혀 있으면 무슨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NFT 아티스트들은요, 희소성, 증명,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앙화 플랫폼, 오프시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이제 의존을 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웹3는 중앙화가 이제 의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웹3 참여자는 웹3 지갑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조차 또 개인 지갑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든 코인베이스든 업비트든 이런 데 보관을 하고 있는 문제가 또 있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울이 뭐냐면요. 아까 이 토큰, 그 소울 바운드 토큰이 담겨 있는 지갑을 소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영혼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혼이 여기 안에 내 학위 정보, 이력, 대출 기록, NFT, 아티스트, 이렇게 발행 기록, 모든 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분증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무신용, 신용으로만 대출할 수 있을 거고, 무담보여도 대출이 가능하는, 그러니까 웹3가요, 이제 좀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사람한테 뭘 믿고 보내고,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러한 신원의 개념을 이제 그 이더리움 창시자가 개발을 해서, 결국은 탈중앙화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바 있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예전 한 일주일 전쯤에 이런 내용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대소 코인과 인스펙트라는 코인을 소개했었는데요. 근데 시총이 굉장히 낮고요. 한국엔 있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급등락에 엄청나게 놀라는 코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보장이 돼 있지 않죠.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결국 시간은 걸리지만 많은 분야가 점점 웹3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앙화된 정부의 돈 찍어내기 등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중앙화된 은행, 소셜미디어 등이 전 세계를 꽉 잡고 있긴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도 정부의 규제에도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유명 VC들, 벤처 캐피탈들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보더라도 의외로 디파이, 쉽게 말하면 은행 없는 코인, 그런 게 꽤 많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웹3 시대를 미리 공부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분야의 코인을 소에 깔고 앉아 있음으로써 탈중앙화 시대를 기다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